안녕하십니까. 어제는 133회 시험일이었죠. 잘 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은 133회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향 분석을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고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좀 평이했죠. 사실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교시부터 문제를 좀 하나씩 보면은, 자, 1교시는 이제 1번이 전류와 자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암페어의 주회적분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서 때 작용 인덕턴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대부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H가 2파이 R분의 NI라는 거 정도는, NI 암페어턴 미터 정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거의 하하 수준의 문제로 봐야 되겠죠. 이게 전반적으로 교시 전체 교시를 봤을 때도 기본서에서 출제된 문제가 많았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쉽다고 볼 수뿐이 없습니다. 얘는 난이도가 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수차 발전기와 터빈 발전기 아래 항목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 설명해라 해놓고 회전수와 국수, 회전적 구조, 발전기 형식, 단락비, 출력 특성, 이건 저희 학원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본서반과 논술반을 아울러서 심도 깊게 다뤘던 내용이라서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부분들, 회전수, 수차는 저속기, 터빈지는 고속기, 당연히 수차는 다극기, 터빈은 이극기, 사극기, 이런 부분들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내용들이고, 회전자 구조도 수차지는 돌극기, 회전자 터빈지는 비돌극기면서 원통기, 이런 부분들. 그 발전기 형식은 예를 들어 저속기, 수차지는 고속기,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고, 수차지는 동기 발전기가 있을 거고, PMSG 방식의 동기 발전기도 있을 거고, 유도지도 수차지에서는 수차 G로는 사용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언급하시면 될 것 같고, 단락비는 수차지는 단락비가 크고 터빈지는 작고, 숫자 범위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써주실 수 있을 거고, 관성정수 얘기도 여기서 언급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10점짜리는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크게 점수차를 나타내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될 것 같고, 출력 특성은 수차지는 돌극기니까 리액션 토크가 있는 거고, 터빈지는 리액션 토크 없이 고민을 쓰시면 될 거고, 또 용량 부분에서도 수차지는 저용량, 터빈지는 대용량, 이런 관점에서만 쓰시면 이것도 작성하시는데 무리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의 문제에 속하고요. 1교시 3번이 항력형 풍차와 양력형 풍차의 동작 원리를 비교해라. 이 문제는 사실 접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이죠. 사실상 이 문제도 약간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는 그런 문제예요.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한 수준의 의도가 좀 보이는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풍력 쪽에서 주로 하는 건 이제 대용량 해상 풍력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항력형, 양력형의 문제가 아니고, 항력형, 양력형은 이제 소용량기에서 구분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풍력 쪽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단발성 문제로 보시는 게 맞겠죠. 사실 이 문제를 건드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특히 어느 정도 수준 위 이상 올라오신 분들은 이런 문제 더 안 건드리죠. 그래서 이것도 1교시에선 가장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4번 문제는 이제 증기 사이클과 가스터빈 사이클을 조합하는 복합 발전에 대한 구성들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라. 당연히 이제 복합 발전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특징하고 구성도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구성도는 당연히 이제 답안 구성상 복합 발전의 정의, 원리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거기다 구성도를 쓸 때는 지금 우리 국내외 LNG 복합발전들이 지금 LNG 복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열 회수 사이클을 채용을 하고 있으니
배열 횟수 사이클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국내에 적용되어 있는 게 이거니까 배열 횟수 사이클 그리시고 일반적인 LNG 복합발전의 특징 위주로 기술을 하시면 그것도 어려움이 없는 문제겠죠. 해서 이 문제도 뭐 기본서 논술반에서 두루 거쳤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송전선로 철탑에 적용하는 이제 매설지선에 대해서 설명해라. 자, 매설지선은 우리가 이상전압 방지 대책의 탑각 접지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그 내용을 기술하시면 되게 무난해요. 무난한 문제고 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들 보시면 동북방향선 38 스퀘어 쓴다라는 거, 방사상으로 매설지선을 포설한다라는 거, 매설 깊이가 50cm 이상이라는 거 하고 우리 딱 그 탑각접지에 내용 들어와 있던 기술을 요약해서 어느 정도만 들어가시면 뭐 점수가 적당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걸 썩 잘 쓰기도 쉽지 않은 문제죠. 이걸 뭐 내가 직접 가서 그걸 하지 않는 한은 뭐 썩 잘 쓰기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정하게 작성을 하시면 무난한 문제입니다. 무난한 문제. 자, 그리고 6번이 이제 송전선로의 송전 용량을 산정할 때 고려할 전압강 한계, 그리고 정상 상태의 안정도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송전 용량 증대 방안을 공부할 때 전압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또 장거리 쪽에서 제가 안정도 식을 설명을 드렸죠. 안정도가 30% 이상이 되게 운전을 해야 된다. 식이 Pmax분의 Pmax 마이너스 송전 용량인 P를 한 거에 곱하기 100을 한 게 안정도고, 그 기준은 30%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그거였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정상 상태의 안정도 한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 근데 그게 그것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셨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약간 애매합니다. 그리고 전압강화 한계도 우리 그 전압강화 약식 계산에서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에 x 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그 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전압강화 한계가 보통 우리가 송전에서는 5%를 봐요. 5%. 그래서 5%를 보는 게 과연 인지를 하셨을까?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안정도 계산식에 대해서 그것과 이것을 정확하게 매치시킬 수 있었을까를 보면은 얘는 약간 세모로 볼 수뿐이 없죠. 그래서 얘는 절반 정도, 한 0.5개 정도로 보는 문제가 맞을 것 같고요. 자, 7번 문제는 삼상 송전계통의 중성점 잔류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건 이제 지겨운 얘기죠. 지겨운 얘기. 사실 이거 뭐 유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유도도 제가 10점짜리에서 이거 말씀드렸지만 삼상 대칭 a제곱하고 a를 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 이거를 굳이 넣어서 전개를 안 하시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점짜리에서는 그게 딱 적당하죠. 굳이 그걸 전개해서 그거 전개하시면 한 페이지 나오거든요. 그것만. 그렇게 무리하게 가실 필요가 없고, 거기서 바로 삼상 대칭 기준으로 해서 넣고, 대신에 뭘 써야 돼? 중성점 잔류전압의 원인, 영향, 대책들이 기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인은 뭐 삼상 대지정 용량이 불평등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가면 될 거고, 영향은 뭐 소리액터 접지기의 문제라든지 뭐 중성점 잔류전압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유도장애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될 거고, 대책으로 송전선로 연가 뭐 3, 4, 5 이상에서는 역상배열 이런 내용 정도로 기술하시면 무난하시겠죠? 이 부분도. 그래서 또 대부분 이 문제를 작성하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과식까지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중성점 잔류전압의 결과식은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문제를 잡으셨을 거고, 그래서 뭐 썩 뭐 엄청 잘 쓰기도 고득점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자, 8번 문제는 변압기 손실 중 무부하손과 부하손에 대해 관계식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자, 우리가 변압기의 무부하손과 부하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 무부하손에는 뭐 철선이 있고, 철선은 히스테리하고 와류가 있고,
뭐 와류선도 있고, 뭐 그리고 동선에는 뭐 저항선이 있고, 뭐 표류부하선이 있고, 그래서 뭐 동선에는 또 뭐 저항선이 있고, 뭐 건선 마전류선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은 뭐 동선이고, 그 무부하선에선 철선이다, 뭐 이런 설명이 열거하고 설명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설명하래. 근데 무부하선하고 부하선은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죠. 이 관계를 찾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효율까지 가야 관계가 나오죠. 이게 같을 때 최대 효율 조건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부하율을 중심으로 한, 저도 이걸 문제를 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부하율을 중심으로 한 효율에 대해서 관계식을 정립하는 수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봤을 때. 이걸 관계식을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무부하선은 항상 일정하고 부하선은 부하전류에 의해서 변동되는 이런 그래프 정도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뿐이 기술을 했을 뿐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기술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기술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 9번. 자, 개통 접지의 유효 접지의 의미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뭐 저희 뭐 논술반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지난주 모의고사 문제였죠. 그래서 당연히 유효 접지 조건 유도하시고, 유효 접지 조건도 이 10점이기 때문에 그 A- 형태로 해서 심플하게 유도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결과 조건 뭐 1까지 3까지 뭐 이런 것들 표현하시고, 그래프도 반드시 그리실 수뿐이 없을 것 같고요. 해서 유효 접지의 의미 설명하시고, 장단점은 자, 특히 뭐 초과학 계통의 유효 접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고 재련 레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위주로 기술해 주시고, 뭐 장점 쪽에 뭐 단점 쪽에는 뭐 유도 정해가 있다든지, 뭐 고정 전류가 대전류라서 기기 충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장단점을 기술해 주시면 무난하게 답이 점수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유효 접지의 의미 설명하는 게 어쨌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미를 잘 설명하시면. 자, 10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를 위한 비율 차동 개전기를 사용할 경우 고려사항. 자, 뭐 이거 사실 뭐 오늘 진도를 나갈 3, 4교시에 진도를 나갈 부분이고요. 뭐 이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뭐 여고 이전 해서 앞글자 따서 키워드가 대부분 다 정리가 되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사실은 쓰셔야 되는 답안입니다. 아직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직 진도가 안 나가서 좀 부담 못 쓰셨을 분도 있지만은, 논술반 1회 이상 대한전기학원에서 논술반 1회 이상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정리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이것도. 자, 11번. 지금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없습니다. 뭐 3번 빼고는 뭐 그냥 지금 다 흘러가죠. 자, 11번. 또 피레기를 피보기에 근접해서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라. 지난주 논술반 모의고사 문제였죠. 그래서 뭐 이것도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그냥 피보기 전압이 피레기 제한 전압에 뭐 V분의 2 SL이 더해진다, 뭐 접지 전압가가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설치해야 된다, 뭐 요렇게만 하라는 문제가 아니죠. 딱 봐도 이거는 충분히 근접해야 되는 설치는 이유를 수식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모의고사 때 푸셨듯이 그 식을 유도해주고, 그 유도해준 내용들이 피레기에서 부반사하고 피보기에서 정반사되는 부분에 정확한 설명만 있으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또 저희 학원 출신들이 또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문제들을 보면은 다른 학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근접해서 설치해야 되는 유도 같은 건 안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입니다. 자, 12번. 전력 계통의 전압 무효 전력 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 자, 전압 QV 제어. 전압 무효 전력 제어 조정 방법에 대한 거는 원래 전압 조정 방법은 25점짜리로 원래 세팅이 돼요. 원래 세팅이 되는 아이템인데 10점 정도 수준이면 우리 기본서 때 계통공학에 있는 내용만 잘 열거하셔도 충분히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 봅니다. 물론 우리 교재처럼 그 전압조정 계통도 그리고 그 설명을 딱딱딱 맞춰서 해주시면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서 수준으로 답안을 작성하셔도 점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지 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3번은 이제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배선규격을 결정한 요소 중 전선의 단면적 결정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선의 허용전류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라. 일단 KC 문제가 나왔습니다. KC 문제가 나왔고 이게 실무적으로 좀 접근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KC의 내용이 언급됐다라는 게 부담스럽고 또 실무적으로 이걸 적을래도 정리가 또 잘 안 되고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얘도 조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교시 문제 중에서 그 난이도가 높은 상 쪽에 속하는 문제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로 규격 결정하는 데는 뭐 우리 송전용 영역 때도 얘기했지만 그 온도 상승 측면하고 전압 강화 측면하고 딱 두 가지예요. 그럼 온도 상승 측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상시 허용 전류 개념이 들어갈 거고 뭐 단시간 온도 상승으로 보면 이제 기계적 강도가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들이 기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KC가 들어갔기 때문에 KC 안에서의 선종별 허용 온도 상승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허용 전류 결정 시 고려사항은 지금 결국 온도잖아요. 온도 해서 우리가 공사 방법 우리 KSC IC를 따라가죠. 허용 전류 산정은 그러면 결국은 공사 방법 뭐 배열 그 포설 조건 회로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적용돼서 허용 전류가 선정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면 무난한 답안인데 어쨌든 1교시 전체를 봤을 때는 얘가 쉽지 않은 축에 속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하고 이거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3번 하나 있고요. 3번 한 개. 그리고 뭐 6번도 이게 뭐 안정도 한 개나 전압 강화 한 개 설명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0.5개. 그러고 나면은 13번 한 개. 그러면 2.5개 빼고는 다 기술이 가능한 어느 정도 기술이 가능한 문제다 보니 난이도가 쉽다고 판단할 수뿐이 없겠죠. 그럼 10.5개를 가지고서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분들이 꽤 있었을 테니까 뭐 그런 물론 그런 분들이 합격하는 거겠지만은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1교시도 어렵지 않았다. 1교시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7개 이상만 알아도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 교시거든요. 7개 이상만 알면 60점 넘을 수도 있고 뭐 9개 이상 알면 뭐 70점이 넘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교시이기 때문에 1교시는 어느 정도 7개 이상만 확실히 알고 기술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전반적인 전체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자, 2교시. 자, 전력계통 신뢰도 확보를 위해 수립된 분사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서 하이브리드 분사형 전원의 ESS 충방전 대해서 설명하시오. 저희 이제 저희 논술반 교재 설명할 때 분사형 전원 파트에 대해를 할 때 분사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을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여태 출제됐던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최근에 바뀌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하이브리드 분사형 전원이라는 건 예를 들어 PV 플러스 ESS
뭐 태양광하고 ESS, 아니면 풍력하고 ESS, 신재생 전원과 ESS가 뭉쳐져 있는 걸 하이브리드 ESS 분사형 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저도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ESS의 경우 낮에 충전했다가 방전을 언제 해요? 4시 이후에 하죠. 4시 이후에. 그거는 다 알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 25점을 기술할 수가 없죠, 사실. 분사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아이템들이 빠지지 않고 기술이 돼야 점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걸 잡기는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뭐 억지로 잡으면 잡을 수 있어요. 분사형, 하이브리드 분사형 전원 얘기 설명하고 ESS 얘기 좀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4시 이후에 방전한다.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그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 되신 분들 다 아는 얘기니까 그 정도 기술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점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초이스하지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2교시에 잡을 수 있는 게 4개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1번이 강제로 잡히기엔 쉽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최근 수명 연장에 도래한 일부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대안으로 철원 LNG 발전소 건설이 증가되고 있다. LNG 발전소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라. 그럼 우리가 LNG 발전소 하면 일단 첫째적으로 생각나는 게 LNG 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LNG 복합의 내용으로 기술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잡기에 부담이 없죠, 일단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잡았을 거고. 근데 이 문제를 제대로 된 점수 15점 이상을 받으려면 천연 LNG에다 LNG 발전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스 발전소도 포함이고요. 우리가 가스 발전소들 지금 수소, 혼소 추진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수소 혼소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기술이 되어야 적정한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LNG 복합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누구나 다 쓰거든요. 누구나 다 쓰기 때문에 얘도 잡기는 쉬우나 점수를 많이 받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쉽지도 않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쉬울 때는 점수를 잘 안 줘요. 1교시도 막 6점, 7점 줄 수 있는 거 막 4점, 3점, 막 5점 막 이렇게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수는 뚜껑을 열어봐야 사실 알겠죠. 기준 점수를 어떻게 잡고서 플러스 알파를 시킬까는 채점자들이. 자, 3번 문제는 이제 한국 전기 설비 기준의 다음 설비에 대한 보호장치 시설 기준 설명해라. 그리고 발전기, 특고압 변압기, 조상 설비 3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명확하게 K시에 나온 내용을 25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교시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초이스를 하시지 못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다고 또 우리가 또 KC를 다 그냥 주구장창 해야 되냐는 고민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무작정 이번에 이것도 KC 2문제 나왔다고 그걸 또 쫓아가서 하면 또 지나간 버스 타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해서 그런 거 좀 판단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조건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라. 뭐 이거 기본서반 플러스 논술반에서 두루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논술반 이상 수준에선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대부분이 2번, 4번을 잡으셨을 거고요. 1, 3번을 초이스 안 하시고. 자, 5번 지진설로 정식의 발생 원인과 전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라. 기본서 때 전식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논술반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논술반 교재에서는 좀 가볍게 넘어가요. 가볍게 넘어가고 제가 그 답안지 작성할 때 유의사항들만 조금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있는 문제는 지중전설로라고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중전설로의 전식하고 또 우리 철도 쪽의 전식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지중전설로 전식 쪽으로 가면 대책에 희생양극법이 주로 들어가야 될 거고, 만약에 철도 쪽에 나오면 배류법 위주 기술이 돼야 돼요. 사실 철도에선 배류법을 쓰기 때문에 해서 전기철도 전기 방식과
지중전선로 전기 방식이 약간 내용은 비슷하지만 답안지 구성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만 제가 논술반에서 짚어드리기는 하는데 요 문제는 지중전선로였기 때문에 기본서 때 그 희생양극법 위주로 기술하시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얘도 쉬운 축에 속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차단기 전격이란 정해진 조건 하에 그 차단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 즉 성능 보증 한계를 말한다. 차단기 전격과 동작 책무에 대해서 설명해라. 자, 이 문제도 이거 지난주 문제였나요? 이게 지난주 모의고사 문제였나 했었었죠. 근데 이제 25점으로 나오면 저희가 수업 때 했던 유인물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가시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무난한데 이것도 조금 이 문제가 좀 재밌는 게 즉 성능 보증 한계를 말한다라는 멘트를 하는 게 저뿐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 학원 출신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뭐 다른 책이나 어느 뭐 다른 타 학원에서는 이런 성능 보증 한도라고 말하는 이게 엄밀히 따지면 뭐 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잘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게 아무래도 저희 학원 출신으로 의심이 되는 거고요. 아마 이번 주 모의고사 제가 그 답안 회신해서 드린 거 보시면은 제가 전격 차단 전류 쪽의 동작 책무에 대해서 표준 동작 책무에서 설명 안 하신 분들은 다 거의 멘트를 달아서 드렸어요. 꼭 설명이 돼야 된다고 해서 한 몸이야, 원래 전격 차단 전류하고 표준 동작 책무는요. 그래서 이 내용, 그 내용을 포함해서 기술하시면 25점으로 충분한 답안이 되시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2교시는 이렇게 종합을 보시면 2, 4, 5, 6이죠. 아마 90% 이상 2, 4, 5, 6이 아닌가. 제가 90% 이상 어느 정도 수준 되시는 분들 2, 4, 5, 6으로 초이스를 하시고 답을 쓰시면 피 터지게 점수 경쟁이 나올 겁니다. 피 터지게 점수 경쟁이 나와서 의외로 내가 집에 정리된 서브노트대로 가서 열심히 적고 오셨는데 점수는 안 나와. 뭐 이런 현상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얘가 2, 4, 5, 6과 1, 3의 편차가 좀 심한, 여기서 전략적으로 1, 3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건 그거는 진짜 합격권에 있다라는 얘기뿐이 안 됩니다. 3교시 보시면은 분사형 전원의 안정적인 개통 운영 및 전력 수급을 위하여 전압 변경 억제 및 주파수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 그래서 분사형 전원 배전 개통 연계 기술에 따른 분사형 전원의 개통 지원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딱 문제 보면은 딱 뭘 써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분사형 전원 배전 개통 기술까지는 아직 안 했지만 그거를 하게 되면은 결국 그 내용하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FRT,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FRT나 LVRT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FRT나 LVRT는 앞에 조금 했죠. 그럼 이제 분사형 전원에 그 내용이 또 나와요. 분사형 전원 배전 개통 연계 기술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할 때 뭐 전압 문제라든지 주파수 문제에 대해선 그 부분을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논술반 1회차 이상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1번을 잡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1번도. 그래서 얘도 그렇게 완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또 그렇다고 또 LVRT, FRT를 너도 나도 준비해 가는 건 아니니까 뭐 저희 학원 출신들은 많이 이걸 준비를 하니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2번 송전선 보호를 위한 반성전류 차동 개전 방식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PLC가 나왔습니다. 그 파워라인 캐리어의 반성전류 차동 개전 방식. 이 방식이 예전에 지금 송전선로 보호 방식은 PCM 전류 차동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방식 이전에 썼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을 현재 적용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이 방식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보호 개전 시간에 이제 충분히 사실 설명을 드리죠. 반송전류, 전력선 반송, 방향 비호, 거리 개전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문제는 제가 수업 말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옛날 방식이라
뭐 나올 확률은 좀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렇게 느렸기 때문에 이 뭐 저희가 뭐 강의를 했고 책에 있다고 해서 다 가져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조금 접근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PCM 전류 차동을 하면서 전력선 반송 차동 계전 방식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작정하면 쓸 수는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해서 얘도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하지만 못 쓰는 문제는 아니었다. 못 쓰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3번은 보시면 전력 계통에서 전압 및 영역에서 목적으로 콘덴서를 설치하는데 콘덴서 회로의 고조파 전류 유입 시 전력 설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이거는 저희 교재에 그냥 딱 그대로 있습니다. 딱 그대로 있어서 이거는 거의 뭐 고조파는 수업 뭐 2-3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서 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거의 뭐 모의고사 때도 당연히 이 문제를 접하시고요.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이걸 모의고사에 이 문제를 본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우리 학원 출신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이제 타 학원은 그 고조파 요 콘덴서 부분들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는 있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저희 학원 출신이 출제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조금 심도 깊게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또 4번 문제, 전기 공급 신뢰도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인 사이피, 사이디에 대해서 설명하고 순간정전, 순간저전압, 이게 순간전압 강화죠. 위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전원측 및 부하측 대책. 요 내용이 교재에도 당연히 나와 있고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죠. 사실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저도 수업 시간에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얘가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전력 품질 평가 지표가 이게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한 6개 있어요. 쌀피도 있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을 암기하기가 거의 생으로 암기해야 되는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그런 뭐 연관성도 잘 없어요. 사실 연관성도 없이 생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가져가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 아이템이고, 대부분이 많이 못 가져가실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순간정전하고 순간정압 강화도 별도 챕터로 한 챕터가 있어요. 챕터가 있고 지금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말미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얘는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 않고 암기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선택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저한테 뭐 안 나올 것 같냐고 물어보러 와요. 그럼 제가 뭐 안 나온다 그러면 꼭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합격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결국은 이렇게 가끔 나오는 게 잘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신 분들이 합격을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결국 빈틈없이 가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하나 또 이제 또 이거 나왔으니까 또 요것만 또 파시면 또 안 돼요. 그럼 또 지나간 버스 또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도 뭐 교재에 없거나 수업 시간에 안 하는 것들은 없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4번도 조금 어려울 거고 2번도 조금 어려울 거다. 뭐 이렇게 조금 판단이 됩니다. 3교시는. 그래도 얘는 개수를 뺄 게 없어요. 개수를 뺄 건 없습니다. 어쨌든 쓸 수 있는 것들이라서. 자, 그리고 5번도 낙차 변동을 무시할 경우, 낙차 변동 무시하는데 고민할 게 없어졌죠? 수화력 계통의 최적 경제 운영. 설명하면 되죠. 기본소, 계통공학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부담 없이 쫙 설명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자, 6번 보시면은, 자, 500kV HVDC 관련해서 아래 사항을 설명하시오.
사실 오늘 1, 2교시가 HVDC 하겠죠. 1, 2교시가 이제 HVDC가 나가는데, HVDC가 뭐 최근에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계신데, 문제를 조금 저도 얼핏 보고 실수를 하는데, 이 500kV HVDC라는 거, 우리가 500kV급으로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서해 HVDC하고 동해 HVDC 육상에 하는 거, 얘 두 개뿐이 없어요. 500kV를 하는 거는. 그러면 그 두 개는 다 전류형이에요. 또 전류형. 그렇기 때문에 전류형 500kV HVDC 관련해서 설명을 하라고 한 거고, 그래서 1, 2, 3, 4번을 보면 전류형과 전압형의 비교, 뭐 전류형 HVDC의 원리, 전류형 HVDC의 전압 제어 방법, 그리고 국내 HVDC 사업 현황 하면, 이제 국내 HVDC 사업 현황은 우리가 500kV짜리만 쓸 수도 있고요. 500kV는 아니지만 다른 HVDC에 대해서도 뭐 전압을 정확하게만 명기를 해주시면 뭐 기술을 하실 수 있겠죠. 사업형 5번, 4번 문제도. 그리고 전류형 원리하고 전압 제어 방법은 사실 북단진 평택 거 제가 이제 참고 자료로 올려드린 게 있어요. 거기에 사실 다 있어요. 있기는. 예를 들어 전압차를 둬서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을 고정해 놓고 송전단 전압을 상향시켜서 우리 송전 전력식으로 송전을 한다 라는 내용하고, 전류형 HVDC 전압 제어는 뭐 사이리스터 점호각을 조정해서 전압 제어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 이제 참고 자료였다 보니까 참고 자료를 심도 깊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냥 바다만 놓고 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2, 3번이 조금 갈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LCC하고 VSC는 워낙 고착화되어 있는 비교 형태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2, 3, 4번이 문제인데 특히 2, 3번이 이게 어느 깊이에 따라서 조금 유불리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3교시는 6개가 사실 어떤 것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내가 강점이 있는 것들, 자신 있는 것들을 아마 기술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초이스할 게 많은 교시이기 때문에 2교시보다는 조금 3교시가 좀 쉽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점수가 3교시가 잘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뚜껑을 열었을 때 4교시, 마지막으로 4교시를 보시면, 자, 발전기 전기자 건선과 계자 건선의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건 뭐 발전기 보호 챕터만 준비가 되시면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는 또 거의 뭐 문제고요. 그래도 대개 우리가 보호 개전에서 발전기 보호에 대해서 심도 깊게 가져가지 않아도 기본 하는 단선도와 형태가 있거든요. 그 기본 형태를 벗어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쓰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대규모 전력망 확장이 필요하나 건설 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입지 선전 등의 문제로 인해 건설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력망 건설을 회피할 수 있는 그리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게 사실 처음 들어봤겠죠. 처음 들어봤죠. 근데 전력망 건설을 회피할 수 있는 그리드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계략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개념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기술은 할 수는 있는 아이템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2번 단계 잡을 게 없어서 2번이 강제되면 2번을 스마트 그리드 위주로 기술을 할 거고, 이게 어디 내용이냐면 에머징 파워라는 그 내용에 전력망 건설 회피 그리드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주로 내용이 뭐냐면 VPP, DR, 전력 조류 제어. 전력 조류 제어가 팩츠도 들어가는 거예요. 팩츠에 전력 조류 제어하는 거 TCSC, TCPR, 뭐 UPFC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포함하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은 꽤 있죠. VPP도 그렇고 DR도 그렇고 결국 송전망 지연이니까, 건설 회피니까 HVDC는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강제돼서 적용하시면 또 잘 쓰셨으면 또 의외로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어요. 생각보다. 예.
자, 이거를 광역연계나 뭐 슈퍼그리드, 동부가 그리드 쪽으로 접근을 하셨으면은 점수를 받기는 조금 힘들지 않으실까 싶어요. 제 생각에 그냥 원래 점수는 내가 쓴 만큼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모범 답안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적어야 되는 아이템들을 다 열거해 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딱 적어야 되는 아이템들이 딱 명확하게 있는 아이템인데, 그래도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하면은 싱크로율이 좀 높아요. 근데 그 광역연계 쪽으로 가면은 약간 핀트에는 안 맞아. 우리가 송전망, 전력망 건설, 전력망이라기보다는 전원 개발 쪽에 맞춰져 있어요. 광역연계는 전원 개발 회피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도 뭐 점수를 전혀 안 주진 않을 거니까.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송전계통 보호장치 구비조건 및 백업 방식. 그래서 송전계통 보호개전 방식 정리하시면 돼요. 주보하고 후비보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보호개전 주보 후보도 있어야 되겠지만 차단기 백업이나 또 뭐 있었죠? 원방 백업.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언급을 해주셔야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것들은 약간 송전소로 주보가 PCM 전류차동, 후비가 3단계 한시차 거리 개전. 여기에 지금 보호 개전 백업이고, 그리고 차단기 보호 장치라고 했으니까 차단기 백업은 브레이커 페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원방 후비 보호는 3단계 한시차네 쫀1, 쫀2, 쫀3. 요 3단계 한시차를 설명하시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문제입니다. 생각 밖으로 보호개전 쪽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못 쓰실 거고, 보호개전 쪽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논술반 1회차 정도만 되셔도 어느 정도는 다 적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것도. 자, 4번 문제 이제 OLS하고 CLS 배전계통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호개전 우리 교재에 보면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수업 때 설명은 충분히 드렸지만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CLS가 이게 세종에서 사고가 났죠. 올아웃 때는 사고가 났어요, 세종에서. 그래서 그 사고 이후로는 얘가 CLS 문제가 조금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지난 학기 한 1년 전부터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 출제하신 분이야, 사실 1년 전에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이 아니니까 그 몇 년 되신 분이, 2, 3년 되신 분이, 저 볼 때 한 3, 4년 되신 것 같아요. 제가 3, 4년 전만 해도 이 CLS, OS를 좀 심도 깊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요거 비교하는 부분까지. 그러다가 특히 또 지난 학기부터는 제가 되게 가볍게 좀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딱 떡하니 이번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쓰시는데 문제가 없으셨을 거고, 최근에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얘도. 자, 그리고 5번은 송전 손실과 증분 손실 구해라. 그나마 이거는 기본소 유형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 기본소 유형의 문제로 보셔야 되고, 이것도 사실상 잡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시면 안 되는, 이게 어려우시면 기본소를 등한시했다라는 얘기분이 안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잡는 데는 문제가 없고. 자, 그리고 6번도 보시면 석탄은 여러 이점으로 화력발전용 연료로서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습니까? 석탄이? 아니죠. 확대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러한 화력발전의 연료 이용의 고도함이 다양함이 깨끗한 석탄 이용 기술 측면에서 석탄을 활용한 대표적인 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게 뭘 물어본 거예요? IGCC. 이거 시험장에서 긴장만 안 하시면 돼요. 긴장만 안 하시면 IGCC가 그대로 떠오르고, 끄트머리 IGFC 몇 줄 써주고, 그럼 끝나겠죠? IGCC 위주로 기술을 하시고 해서, 요거는 문제를 보고 당황만 안 하시면, 예. 그것도 저희 오전반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PSBC 쓰는 거에 대해서 뭐 한 줄, 너무 그걸 위주로 쓰시면 않으셨으면 그냥 뭐 한 줄 정도 쓰시는 거는, 몇 줄 정도 쓰시는 건 크게 점수에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애용 칙신법에 석탄 가스화 설비가 청정에너지로 들어가 있어요. 청정에너지로. 근데 PFBC는 개념이 조금 결이 다른 게 뭐냐면 효율 향상 쪽에 효율 향상을 위한 연료 연소법 개선에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그래서 결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 99%, 95%, 15% 저감하는 환경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술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이지만 뭐 절반을 할인했다든지 그러지만 않으셨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는 석탄 이용 기술 크린콜 테크놀로지는 IGCC 타겟이 맞습니다. 석탄 가스화 발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맞습니다. 해서 4교시도 6번 됐고 5번 됐고 4번 뭐 사실 뭐 쓰려면 쓰고 그리고 3번 2번 1번 2번 빼고는 사실상 그렇게 못 잡을 것도 없어요. 2번도 잡으신 분들도 꽤 되십니다. 2번 잡으신 분도 꽤 되십니다. 2번도 딴 거 잡을 거 없으면 잡아야 되잖아요. 뭐 송전 보호 방치 이런 거 못 잡으시면 잡으셔야 돼서 이것도 어느 정도 클래스에 올라오신 분들은 6개 중에서 초이스할 수 있는 형태는 됩니다. 3, 4교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난해하다고 보기는 힘들고 좀 평이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1교시 10.5개, 2교시 4개, 3교시 5개, 3, 4교시 5개 이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결과적으로는 합격자를 몇 명 정도 내려고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채점 기준이 선정이 될 거고, 채점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나온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133회 2회도 마찬가지고 3회도 133회도 계산 문제, 제대로 된 계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계산 문제가 없다라는 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잘 없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채점을 가지고 채점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숫자 조절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채점 기준에 따라서 내 점수와 합격자 수가 다 결정되신다고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